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속초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대 연어회기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서 어린 연어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동해안 하천에 220만 마리가 추가 방류됩니다.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삼척에서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가 확인됐습니다. 삼척시가 번식지 보호 활동과 관광 자원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특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내부적으로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오자 속초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속초시 의회 임시의 첫날. 시의장은 속초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또 마치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저희가 당연히 감내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강정호 의원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조례 개정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현안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의 고심 어린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회에는 상정 보류를, 시장님께는 철회를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김철수 시장은 난개발 방지는 지방선거에서 이미 공약한 사항인 만큼 시민의 뜻에 따라 시의회가 안건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냐. 민심에 대한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가부를 떠나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속초시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속초시 의회의 이번 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안 최대 연어회기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수백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방류됐습니다.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3, 4년 뒤 다시 돌아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 남대천 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어린 연어를 놓아줍니다. 연어는 물살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지난해 가을 어미 연어로부터 채취된 알에서 부화해 5cm까지 자랐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들은 북태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간 뒤 3, 4년 뒤에는 다시 이곳에 돌아옵니다. 오늘 보았던 연어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수면 생명자원센터에서 자란 연어들은 수로를 따라 직접 남대천으로 떠납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는 모두 620만 마리. 연어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는 자연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이제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회기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강릉 영곡천과 고성 명파천 등 동해안 주요 하천에는 모두 220만 마리의 연어가 추가로 방류됩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삼척 해안에는 동해안에 하나뿐인 괭이갈매기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삼척시가 괭이갈매기 생태 보호를 위해 번식지 보호 활동을 벌이고 관광 자원화 사업도 합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근덕 해안의 해상 케이블카 관광지입니다. 빼어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바위섬에 600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없는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괭이갈매기가 이곳 육지와 인접한 해안에서 알을 낳고 번식 활동을 벌이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삼척시가 집단 번식지의 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42%의 부화율을 보였지만 그 뒤 천적의 공격을 받아 살아남은 개체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여기 최종적으로 새끼가 깨어났는데 살아남은 새끼가 없어요.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근처의 마을에서 온 고양이들이 얘네들을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삼척시가 해안에서 유일한 괭이 갈매기 번식지 보호에 나섰습니다. 고양이 접근을 막는 보호망을 설치하고 둥지를 만들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삼척시는 괭이 갈매기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갈매기가 부화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이 괭이 갈매기를 활용을 해서 마을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생태 탐방 관광지로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인접한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용골 촛대바위 탐방로 등과 연계해 관광 루트를 구성하고 생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특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부실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안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대책특별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육상 양식장 철거와 해상공사 착공, 송전선로 보상 문제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가, 또 횡포가 아닌가, 어떤 그 합의라든가 협의를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에코파워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야적장에 대해 대체 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장 해수인익관 철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걸 자꾸 달라고 하면 없는 걸 어떻게 드립니까? 아니 소관이 아니라니 그 뭐지? 어촌계가 반발하는 해상공사에 대해 에코파워는 지난 1월 어업건이 수용 재결되면서 어촌계와 맺은 협약은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수용 재결이 됨으로써 사실은 패배할 수 있는 저희가 보면 권한이 없어졌죠. 의원들은 발전소 공사장 인근의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과 자료 제출을 강릉시에 요구했습니다. 특위에서 발전소 측과 강릉시가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발전소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SUV 차량을 암행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속도를 맞춰 따라가 보니 시속 170km를 훌쩍 넘습니다. 180입니다. 180. 저기 지금 172, 370인데. 차량 운전자는 최고 시속 187km로 고속도로를 질주했고 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까지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를 암행 순찰차가 쫓습니다. 최고 시속 152km로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과 2달 만에 도내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난폭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559명에 달합니다. 3년 전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최근에는 과속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속, 난폭 운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폭 운전 차량은 그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하고 있으니 법규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로 47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아침은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버스회사 노사의 2차 임금 협상도 합의점을 못 찾은 가운데 노조가 오는 25일 총파업 찬반 투표와 다음 달 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동해상사 고속과 강원 흥업, 강원 여객 등 도내 버스 노동조합 9곳은 어제 회사 측과 2019년도 임금협상 2차 조정회의가 결렬돼 오는 25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정기한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회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버스회사 측은 계속되는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건설장비 근로자들이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지역 장비를 이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삼척시청과 포스파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지역 장비 우선 이용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 업체들이 지역 상생 협약을 무시하고 외지 장비를 대거 들여와 지역 덤프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과도한 작업 지시로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양회 하청업체인 쌍용동해정비가 단체 협약 체결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쌍용양회 정비지부는 오늘 쌍용양회 동해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외면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직장 폐쇄를 단행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동해정비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부분적인 직장 폐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릉 경포 벚꽃잔치는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단오제는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경포대 일원에서 열리는 벚꽃잔치는 커피 체험과 플리마켓, 연주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감성 벚꽃로드와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단오제는 오는 5월 9일 신주미 봉정을 시작으로 19일 대관령 산신제와 국사 성황제를 열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도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전월세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2,9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최근 5년 평균보다는 31.7%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전월세 거래량은 7,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최근 5년 평균보다 21.7% 증가했습니다.